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또 다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정말 맞는 취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민주당 이 정책위원회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가 함께 발표했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한 공제 이거 6억을 11억으로 상향 조치하면서 입법을 추진한다라는 강의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느 한 누구도 당연히 이 과세 기준은 기본공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11억씩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민주당 정책연구원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꼼수가 있었고 11억까지 공제 7억에서 8억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가겠다라는 정책연구원 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시간에 다시 한번 강의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또 다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손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거주요건과 보유요건 중에 거주요건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더 높이고 보유요건에 대한 공제율은 더 줄인다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 알아보면서 뒤에 판소를 통해서 계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손을 본다라고 합니다. 실거주에 대한 공제율은 4%에서 6%로 올리고 비거주하는 공제율은 4%에서 2%로 낮추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자, 단순 보유용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장특공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장특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총 혜택은 80%로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제 비율은 4%에서 2%로 낮추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서울 강북 및 수도권 외곽 등의 소위 저가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개연성이 크다며, 이렇게 실현된 이익은 똘똘한 한 채로 투자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손질을 보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거주가 아닌 보유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있고, 주택 보유용 투자 심리 위축을 위해 보유기간에 적용했던 혜택을 줄이겠다라는 민주당 설명으로 조만간 입법을 추진한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김 의장은 자산가치 총액이 낮음에도 부동산 보유량이 많아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점을 개선하고, 이거는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고, 임차료 상승률 5% 제한하고 2년 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감면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 강의를 찍은 게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이 6일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대의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로 해석되는 데에 대해 김 의장은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의 바람대로 똘똘한 한 채 투자 수요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대한 손질을 보겠다라는 게 정말 맞는 취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투자 수요가 사실은 접근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손질을 보는 거는요, 2년 이상 거주한 분들 한해서만 손질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는 사실 12억까지는 전체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의 손질을 보는 게 무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손질을 보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분들 가운데서도 사실 초고가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선매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금 여력이 지금 충분치 않아서 또는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잠시 전세를 이용해서 1주택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1세대 1주택자한테도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손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판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이 장특공제 세제 혜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특공제 세제 혜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공제되는 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만 이 장특공제는 누구나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받는 이 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를 받고 양도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양도세 중과받는 주택은 제외가 되고요. 공제받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전부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특공제는 보유를 했을 때 공제를 받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데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부터 장특공제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게 2%씩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을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6%겠죠. 6%.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10년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0%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쭉 내려와서 15년까지 보유를 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유하는 데 있어서 공제를 해주지만 1세대 1주택자 가운데서 거주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냐?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 4%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한해서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2, 4, 2, 8%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3년부터 공제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따라서 2년을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년 거주, 2년 보유하면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3년부터는 공제가 들어갑니다. 거주 3년을 하면 몇 프로죠? 12%의 공제를 받죠. 그리고 보유 3년을 하면 똑같이 12%를 받습니다. 자, 따라서 통합 24%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주 요건을 2년 이상만 채우고 보유 요건을 3년 이상만 채우게 된다면 이런 4%씩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2년 거주, 3년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총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0년까지 거주를 했을 경우에 최대 40%,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 똑같이 40%를 받아서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의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이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에 대한 공제율을 좀 다르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주 요건의 공제율은
6%로 계산하고 보유 요건의 공제율은 2%로 계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년을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몇 프로죠? 6이 12%. 그리고 보유는 3년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죠. 따라서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하면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하면 요 앞전에 있는 이 보유 요건에 대한 공제율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거주, 2년 보유를 할 경우 당연히 이 보유 요건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2년 거주 3년 보유 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년째부터는 18%가 적용이 되고요. 보유 요건은 2%니까 6%죠. 자, 따라서 똑같이 24%인데 쭉 내려와서 10년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60%를 받을 수 있고요. 보유 요건은 2%니까 최대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토탈 80%를 받을 수 있는데 거주를 오래 해야지만 공제율이 예년 수준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보유하지 말고 거주를 해야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얼마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2년을 거주했고 10년을 보유했다라고 가정하면서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거주 10년 보유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쭉 10년 동안 보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전체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가액이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양도세를.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을 통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약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20억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일 때 과연 현행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몇 프로 받죠? 2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2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몇 프로인가요? 40%, 8%니까 약 장특공제 48%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특공제 몇 프로 받을 수 있나요? 2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32%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32%. 자, 이런 경우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익 10억에 양도가액 20억. 그러면 4억에 따른 이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특공제가 48%가 적용이 되죠. 세율은 38%입니다. 양도세 얼마 나오나요? 약 6,500만 원 정도 나온다. 6,500. 자, 그런데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가 과연 얼마가 나올 수 있나요? 자, 앞전에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4억이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32%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세율은 38%죠. 얼마 나오나요? 약 9,1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9,100만 원. 거의 2,500만 원 이상 더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됐다.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6,500만 원만 내도 되는 양도세를 약 9,100만 원까지
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거주를 오랫동안 하라는 정책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에서 그거 팔고 똘똘한 1주택으로 가지 말아라.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있는 지역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뭐 반포나 이런 고가주택, 초고가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 필수적으로 거주해야지 장특공제 혜택 많이 줘서 양도세가 절감될 거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엔 초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억까지는 거주만 하면 되니까 2년만 거주하면 전체 전부 다 비과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가주택이 아닌 초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꼼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거주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인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쭉쭉쭉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수히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건 문재인 정부건 무조건 이 정책 기조가 규제 정책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면서 조금씩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말은 표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조금 더 거주를 하면 오랫동안 늘어나니까 더 좋네 라고 생각하지만 12억이 초과되지 않는 주택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12억이 초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크지 않는다면 이 거주를 오랫동안 채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 차익이 크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일정 부분 양도세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클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